안녕하세요. 회달입니다. 페트로달러 체제 종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9일 우리나라 날짜로 10일이죠.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가 50년 만에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은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향후 달러를 세계 표준 통화로 유통을 시키기로 합의를 했죠. 그로부터 60년이 지났고 1974년 사우디와 미국 간에 맺은 페트로달러 협정 체제가 체결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미국이 신용화폐 시스템 하에서 찍어낸 엄청난 달러로 또한 엄청난 부를 누려왔습니다. 즉 미국이 부채를 생산을 해서 달러를 발행을 하고 부채를 미국 스스로 짐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 발행을 한 돈으로 전 세계 각국의 주요 무역로에 미군을 보내서 보호를 했죠. 또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근본위제로 군사력을 유지를 하다가 결국 금이 바닥이 날 정도가 되자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에 막을 내렸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화폐 패권을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근본위제에 대한 한계점을 느꼈고 드디어 1971년 닉슨은 근본위제를 폐지를 한다고 전 세계에 발표를 했죠. 즉 닉슨 쇼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1973년 중동에서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고 전 세계는 석유 파동이 터졌죠. 그래서 미국 장관 키신저는 석유에 주목을 하고 결국 사우디로 날아가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협정을 맺게 되었죠. 그래서 사우디는 달러 이외 석유를 팔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음으로써 전 세계는 달러라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었고 더욱더 달러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갔죠. 그와 동시에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군을 보내고 또한 주둔을 시키고 무역로를 보호를 하고 각국의 정치를 간섭을 하고 경제 번영을 조절을 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을 함으로써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무른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지구 인류의 문명과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죠. 그 이전 시대에 근본위제에 있어서는 화폐 발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획기적인 석유에 기반을 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인류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는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양적 발행하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전의 달러 발행을 전 세계 경제를 조절을 해가면서 발행을 했었다면 2019년, 18년, 17년을 기점으로는 미국이 건국한 이래로 그 이후로 발행한 달러의 양이 그 이전에 발행한 달러의 양의 4배 이상 또 10배 이상 되는 달러를 남발했죠. 불과 5년 만이죠. 그리고 전 세계는 그로 인하여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신용화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시스템은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돈을 무한정 풀어내는 만큼 자국의 번영도 함께 누렸고, 또한 그 번영 자체가 전 세계인들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었죠. 물론 일부분은 그렇지만 전 세계 인류들도 미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대신 함께 성장을 했다는 것도 부인을 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3차 산업시대를 마무리를 짓고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변화를 감지한 사람들은 앞으로 잘 적응을 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한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고 말겠죠. 사실 지금의 세계를 설계를 한 NWOG, 즉 신세계 질서 정부는 3차 산업 시대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3차 산업 시대를 마무리를 지으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또 블로그 글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3차 산업시대까지는 수많은 인류의 노력과 땀과 봉사가 필요했었죠. 하지만 1, 2, 3차 산업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류가 필요를 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시대로 가게 됨으로써 산업이 완전히 180도 성격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인류가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3차 산업시대까지가 아날로그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완벽한 디지털 사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즉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와 AI에 의한 완벽한 디지털에 의해서 사회 전체가 구동이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일하던 노동자가 단 10명이 일을 해도 그 이상의 생산량과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컴퓨터의 무한한 발전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병행을 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분석을 하고 다시 재생을 해서 로봇과 드론과 그리고 사회 전반에 곁들여서 모든 것들을 디지털로 구동을 시킬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 전체 자체가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달러 화폐 패권도 CBDC라는 새로운 영역의 화폐에게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서는 어, 절대 왕권, 귀족 신분 계급 사회로 가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암호화폐인데, 사실 암호화폐는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렸지만 암호화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또한 계속 변하고 있죠. 블록체인이 앞으로 DAG라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체결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설물이 나오듯이 이런 배설물이 암호화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화폐로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보니지가 사라졌던 이유가 화폐의 발행량의 한정 때문이었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화폐 발행량의 제한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죠. 즉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을 하기 전 화폐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과 국지전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즉, 이번에 6월 9일 끝이 난 사우디와 미국 간의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가 종료가 됨으로써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은 명백하게 발을 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의 큰 흐름의 변화를 인지를 못하면 결국 국가나 여러분들도 결국 도태가 되고 말죠. 그래서 달러 시스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변화됨으로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기사화되지 않았고 또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료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냐 하면은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무한한 달러 발행으로 보호를 해주고 또한 안전한 무역로를 지켜주고 있던 것이 이제는 미군이 달러 시스템을 폐지를 함으로써 미군을 본토로 철군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각국을 전쟁의 소용돌이와 혼돈 속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자국의 경제만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죠. 자원과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죠.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료로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군이 또 미국이 본토로 철군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철군하는 이유는 훗날 곧 다가올 일이지만 미국 내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전과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종료와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군이 사라진 곳에서는 각국이 서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미국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미국이 그동안 보금을 두르던 것이 화폐 패권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 사실은 패권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도 패권국이 아니고 러시아도 패권국이 아니고 또한 미국도 패권국이 아닌 것이 되죠. 어느 국가 하나 패권국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NWOG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는 초토화가 됩니다. 현재 인류가 약 80억 명이지만 3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 약 5억 명 정도가 남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비기축 통화를 시작으로 유로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영국 화폐인 파운드가 사라지고 달러가 사라지고 엔화가 사라지고 위안화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매를 맞는 것이 비기축 통화국인데 그 중에 한국이 가장 선두에 서서 매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화는 결국은 휴지가 되겠죠. 따라서 4차 산업시대와 동시에 화폐 시스템이 디지털로 획기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동시에 모든 경제가 축소가 되죠. 현재의 번영을 누렸던 경제가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종료를 맺게 되고 4차 산업시대에 맞게 경제가 축소가 된다는 말이죠. 즉 80억 명에 맞던 3차 산업시대의 경제가 5억 명에 맞는 4차 산업시대의 경제로 축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전에 꾸렸던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CBDC가 만들어지는데 그 달러 자체가 은본위제로 기반을 두고 CBDC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무제한 발행한 점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2018년부터 거의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사실 뭐 첫 번째일 수도 있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죠. 그래서 주구장창 그동안 계속 은본위제를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비롯해서 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즉, 금을 모은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를 한다는 것이고 대공황에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은 현재 금을 모으고 있고 또 미국은 은을 모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미국은 JP 모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실물은을 모으고 있고 중국은 실물금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중국이 모으는 금은 결국은 전쟁 자금이 되고 미국이 모으는 금은 4차 산업이 시대로 즉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차 산업시대에서의 엄본위제의 서일 CBDC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2018년도에 달러가 결국은 엄본위제로 간다고 봤었는데 결국은 그 달러가 CBDC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전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는커녕 아예 수수방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주위 분들에게 은을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들 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은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2018년 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은을 사라고 알렸고 은의 소중함을 또한 알렸고 2020년 단톡방을 개설을 하고 계속 은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지만 모두들 거들떠 봤죠. 그래서 2021년인가부터는 한 10kg 정도는 은을 사 모으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말을 하고 단톡방에서 강조를 했지만 산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 2024년도가 되어서야 이제 불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 40%가 올랐죠. 은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 초를 따지면은 겁이 나서 사기가 더 어렵죠. 그렇지만 향후에는 음과 근은 더더욱 오를 것이며 제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금과 은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거의 150배에서 200배 이상 은이 가격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죠. 물론 일시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이 계속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이 150배 내지 200배 오른다면은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약 15,000%에서 20,00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는 저리 가라 할 정도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오를 은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또한 설상가상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의문을 많이 가지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근거가 CBDC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가 와봐야지만 알겠지만 3차 산업시대를 NWG가 종료를 시키고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며 또 4차 산업시대에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이 CBDC가 은에 기반을 두고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시대에 유통이 될 CBDC는 앞으로 디플레이션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값을 앞으로 엄청나게 올려놓고 그 다음 CBDC를
엄보니제를 묶어서 유통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4차 산업시대에는 안정적으로 이전의 화폐 제도가 가졌던 모든 단점들을 보완을 하고 엄보니제 CBDC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를 효과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롭게 나타날 정부는 신세계 질서 정부라고 하죠. 저 뉴 월드 오더 거버먼트라고 하죠. NWOG죠. 지금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즉 유엔이죠. 유엔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NWOG의 정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NWOG는 유엔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그들의 어젠다를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유엔으로 끌어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각국으로 보내서 각국에 있는 엘리트들을 교육을 시켰죠. 이런 것을 무한정 반복을 하고 있죠. 단일 신세계 질서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그들의 목적이 이제는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6월 9일, 즉 우리나라 날짜로 10일이죠. 미국의 사우디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는 이러한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이고, 또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금과 은의 족쇄를 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금과 은은 어느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폭등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전쟁으로 가게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미국은 신속하게 트럼프 지지 공화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모여서 FRB, 즉 연방준비이사회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발의를 했느냐 하면은 FRB가 1913년 NWG의 지시로 식민지인 미국에 생겨서 미국 재무부가 발권을 해야 할 달러를 민간은행 집단인 FRB가 대신함으로써 재무부로부터 국채를 받고 FRB가 달러를 발행을 하고 생긴 이자와 기타 수수료를 6%를 미국과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FRB에 국채를 줬기 때문에 FRB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FRB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말을 하면 전 세계가 FRB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FRB는 누구의 것이냐? NWG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NWG는 또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 여력이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하면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왜 FRB를 폐지를 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19년 이후로 엄청난 달러를 발행해서 전 세계를 3차 세계대전으로 또한 대공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NWOG의 소유인 FRB의 흔적을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면책을 해주려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부가 FRB를 폐지를 하고 달러 발행권을 이양을 받고 결국은 모든 달러의 발행에 대한 책임을 미국 정부가 지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미국이 연방이 해체가 되면
사실 책임을 물을 소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FRB는 그동안 미국이 달러를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될 만큼의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대신 아직도 BIS 국제결제은행과 IMF가 남아있기 때문에 FRB를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BIS가 각국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BIS의 향방에 따라서 앞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6월 10일에 있었던 사우디와 미국 간의 페트로 달러 체제가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죠. 개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수직 낙하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여러분들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7월 중순 또는 말경에 빠르면은 IMF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MF가 오면은 은행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뱅크런을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라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사이에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죠. 은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본 우리나라 은행과 각국 세계의 은행들이 이제는 금융위기가 각국에 닥치게 되면은 뱅크런이 아니라 은행을 셧다운 시키죠. 왜 셧다운 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은행에 있는 예적금과 모든 돈을 찾고 그 돈으로 금과 은을 사야겠죠. 그리고 요번의 돈으로 달러와 엔화와 위안화로 제가 주장하듯이 바꿔 놓아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책임과 판단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뿐이고 내가 책임질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 문제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종료가 됨으로써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반도에서는 2차 한국전쟁이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고 2차 한국전쟁이 터지면은 결국 3일 안에 적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을 했듯이 2차 한국전쟁은 3일간의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대정전 속에서 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사일런트 워죠. 그러면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 하에서 대량 학살이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75만 명 정도가 되죠. 약 4천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20대 이상은 모두 다 죽는다고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고등학생들과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도 친구끼리 자아 비판해서 또 죽이겠죠. 그래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죠. 북한은 쉽게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NWO지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죠. 그리고 북한은 NWO지의 목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또는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NWOG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NWOG는 4자 산업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를 대규모로 감축을 해야 하고 현재 한반도에도 남북한 합쳐서 약 8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구의 4천만 명 정도 이상을 몰살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럽게 죽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서 기회가 있는 제주도로 여러분들이 속히 피난을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탄핵 발의와 함께 IMF가 오고 또한 여러가지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현재 의료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혼돈의 늪으로 대한민국은 빠져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한 2차 한국전쟁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하에서 대정전 속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3일 이후에는 적화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예상하기로는 148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는 8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음력으로 따지면 매년 추석 연휴가 되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일어날지 9월 달에 일어날지 10월 달에 일어날지 11월에 일어날지 또한 12월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파리 올림픽이 8월 11일인가 뭐 끝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모종의 사건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8월 달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죠. 우리나라 날짜로 6일입니다. 그 전까지 무엇인가 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앞서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2024년 6월 9일 미국과 사우디 간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종료가 됨으로써 여러가지 국제적인 정치 사안과 한반도와 화폐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판단을 하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나의 분석이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으며 현실적인 판단은 각자의 책임하에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 해드리겠습니다.